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1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보실게요. 애플 차트고요. 애플 차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233.04 찍고 내려와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작은 레인지를 형성하는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토요일에, 그 전주 토요일에 그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 있으면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확 치솟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경제 쪽에 더, 기업 친화적으로 바뀐다는 그런 느낌의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테크주들 비롯해서 트럼프 관련된 주식 뭐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상승을 보였는데 벤스가 부통령으로 지명되면서 이제 빅테크들이 철퇴를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있었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중에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를 0에서 1로 놨을 때 1.618선, 다시 말해서 여기를 61.8로 놨을 때 1에 해당하는 이 포인트가 237.53이었었죠. 거기까지 이제 올라갔었고, 뭐 닿진 않았지만, 거기서 갭 상승해서 올라가서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쭉 빠져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이 화요일에 도지도 이 위쪽에서 233.04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수요일에 개파락했죠. 그리고 나서 또 도지 만들면서 26.59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도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살짝 갭 상승 하나 했더니 다시 쭉 빠져서 내려왔죠, 장중에. 그래서 또 다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만들어졌던 226.59 선도 뚫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는 도지 만들면서 그 226.59가 저항선, 지지선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릴 수 있는 거는 패러렐 채널 새로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패러렐 채널이 조금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을 이제 반영을 한 패러렐 채널인데, 그게 여기서 깨졌죠. 이 패러렐 채널 안 그렸었던 이유는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 라인과 이 두 개의 포인트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 살짝 지웠다가 다시 보여드리면, 지웠을 때 요 트렌드 라인으로서 패러렐 채널이 만들어진 건데, 이 패러렐 채널 보시면 저기에 있는 아래쪽 하한선이 브레이킹이 됐고 컨펌이 되는 상태.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 트렌드가 꺾였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걸 드린 건데, 일단 여기 도지가 있다고 해서 뭐 반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도지가 나왔다는 것은 더 쭉쭉 빠져서 내려가지 않고 일단은 쉬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더 빠지게 되면 여기에 지뢰밭처럼 있는 지지선들이 있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과 여기 있는 전고점, 그리고 여기 새로 만들어진 또 전고점 하나 더 체크해 놔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피보나치는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모멘텀이 꺾였기 때문에 애플이 뭐 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걸 봐야 되겠지만, 일단 떨어진다고 하면 지지선이 많고, 올라가면 여기에서도 만만치 않은 저항선들이 있어서 그렇게 뭐 크게 움직일 것 같진 않고, 제가 어제 동영상 만들 때는 살짝 몇 주 전에 있었던 실적 발표
그 예정이 잘 안 돼서 이제 실적 발표일이 확정되고 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에 실적 발표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뭐 다른 영향을 받겠죠. 그 실적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래서 8월 1일이면은 한 뭐 이 정도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죠. 그래서 더 떨어질 확률이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이 근처 이 언저리에서 장이 다음 주에는 벌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이건 살짝 가릴게요. 일단 여기서 12일까지 여기까지 돼서 468.34하고 450.94 이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도지 만들어서 여기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패러렐 채널에 지지도 받았고 여기에 있는 전고점의 지지도 받은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반등을 했습니다만 화요일에 이제 훅 빠져버렸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됐죠. 빠져서 내려서 수요일날 그냥 확 갭 하락해버렸고 그 갭 하락한 이후에도 여기에서 장이 시작됐는데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밀린 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날에도 갭 상승을 했지만 훅 빠져서 내려와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패러렐 채널에 지지받고 다시 훅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는 아예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까지 뚫고 내려갔다가 그래도 다시 상승하면서 올라왔죠. 이날은 특히 그 전세계 IT 대란 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훅 갭 하락했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책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전날에 그 종가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었던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패러렐 채널인데 이 패러렐 채널이 뭐냐면 이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 그거에 평행한 요 포인트들을 만들어서 패러렐 채널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이 트렌드 라인이었는데 그거와 같은 각도로 이 포인트를 찍어서 올렸더니 그게 금요일에 시가랑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갭 하락에 있는 포인트랑 같아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피보나치 이전에 그려놨었던 선 같은데 그게 하나 있고, 이게 중요한 또 레벨이죠. 그래서 이게 거의 이중으로 지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없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려온다고 하면 사실 이 사이에는 눈에 띄는 지지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415.86 뭐 이게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연두색 라인까지 그냥 훅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나요? 7월 29일.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실적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뭐 이 언저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사실 443.40, 430.80 이 사이에서 장이 일단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막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이 레인지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리자면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네요.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로 하는 이런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줘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인 트렌드 라인 하나 더 있어서 여기에 지지선이 하나 더 추가되는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는 다른 주식들은 물론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지만 다른 주식들의 낙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전저점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잘 버틴 느낌이죠. 그래서 지난주 여기까지 갔다가 일주일 내내 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이렇게 훅훅 빠져서 내려와서 사실 다른 주식들 같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내려왔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엔비디아는 많이 잘 버텼습니다. 그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뭐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도 이게 안 돼 있었네요. 이렇게 더 위로 할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잘 지켜지면서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밑에서는 갭 하락을 했고 쭉 빠져서 내려왔고 다시 갭 상승을 했다가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면서 도지 만들었고 여기서 또 갭 하락을 했다가 더 쭉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지지를 저항을 확실하게 받았죠. 그래서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118.2 이 라인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이제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가 지금 시가가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해졌죠. 그래서 프리마켓을 보시고 이게 만약에 갭 하락으로 여기서 종가 기준 갭 하락으로 시작하면 하락으로 가는 게 맞을 거고 그게 아니라 갭 상승에 대해서 이 118.2 라인 안쪽으로 다시 시작을 하면 의외로 다시 이 다운 트렌드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래서 월요일 그 시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게 있어서 여기서 이게 막 치고 올라가도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는 그냥 이 기존에 있었던 뭐 전저점, 전고점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여기서도 지지받았고 여기에서도 뭐 여기 다운 트렌드 저항받고 여기서도 이중 저항을 받아서 내려왔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까지 닿지 않았지만 거기까지 닿기도 전에 다시 살짝 오르면서 마감을 했었지만 수요일에 갭 하락했고 뭐 이런 정도의 히스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무겁다고 보는 게 맞겠죠. 118.2를 어떤 식으로 뚫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반전할 것이냐 반등할 것이냐를 시가를 보시면서 월요일 시가를 보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인데 알파벳도 지난주에 여기서 도지 만들면서 이 중요한 빨간색 라인 가운데를 관통하는 이 빨간색 라인을 보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위쪽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업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으면서 살짝 밀렸는데 그래도 화요일에 다시 갭 상승을 해서 그거 따라 올라가는가 싶었지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갭 하락해서 요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시가가 형성되고 빠졌고 이 핑크색 트렌드 라인인가요? 예, 핑크색 트렌드 라인에서 거의 근처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갭 상승했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서 저항받고 빠졌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갭 상승해서 올라가서 이 핑크색 트렌드 라인까지 살짝 못 미쳐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178점 그리고 나서 더 내려왔군요. 여기 시가죠. 시가. 여기서 내려온 상황.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주면은 뭐 이 정도 될까요? 아니면은 얘 무시하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되니까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온다고 하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고, 더 떨어진다고 하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하늘색, 그리고 여기 있는 169.50까지 여기서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지지선이 있다 정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는 떨어져 내려올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그 정도로 좀 이 밑에 쪽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 요 삼각형, 그리고 이 레벨, 뭐 여기 이거를 놓고 뭐 더 빠지면 여기까지 가지만, 일단은 이 삼각형을 어떤 식으로 뚫어내느냐, 그것이 다음 무브를 결정을 할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은 지난주 월요일에 스플릿이 있었죠. 10대1 스플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게 뭐 157.35가 1573.50, 여기 이 마지막에 있는 디지트는 반올림한 디지트겠죠. 그래서 뭐 그 뒤에 하나 뭐 54나 53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157.35가 이렇게 10대 1로 해서 그 디지트 하나씩 왼쪽으로 시프트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엔 1851.62였는데 185.16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밑에서 이 트렌드 라인들이나 이 레벨들은 지난 그 스플릿 하기 전에 했었던 거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그 소수점 이하짜리가 하나씩 올라간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있고, 여기 트렌드 라인도 있고, 여기는 로우 하이 레퍼런스에 얘도 맞았고 얘도 맞았었던 그거 그대로 재현이 됐고, 여기에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올라가는 것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월요일 저항받았고, 화요일도 저항받아서 밀려서 내려왔었고, 갭 하락해서 수요일날 더 쭉 빠졌는데 이 밑에서 있던 156.40 라인에서 지지받았고, 그래서 여기서 갭 상승해서 시작했지만 좀 더 내려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 아까 엔비디아도 비슷한데 이제 물론 음봉이긴 했지만 그렇게 됐고, 그렇게 해서 또 갭 상승해서 올라가서 다시 빠져서 내려오는 상황, 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무슨 다른 걸 그리기가 되게 애매하죠. 여기 뭐 다른 레퍼런스 라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로하이 레퍼런스나 뭐 하이로 레퍼런스를 적용하기에도 되게 애매합니다. 로하이 안쪽에 이렇게 계속 다른 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르쳐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엔비디아 보신 것처럼 그 스플릿한 다음에는 일단 레벨 위주로 분석이 돼야 되고, 이런 트렌드 라인으로 분석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뭐 굳이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 가는 트렌드 라인, 근데 이 밑에서 올라온 거는 굉장히 패러렐 하네요. 아니면 뭐 여기에서 이 정도 트렌드 라인 정도 만드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빠져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닿기 전에 여기에 닿을 수도 있고, 이 정도로 그림을 그려놓고 다음 움직임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156.40이 강력한 지지선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간 게 일단 강했고, 오리진이,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여긴 미처 내려오지 못했지만 하나 둘 셋 거의 다 지지선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때려왔지만 쉽게 뚫기는 어려워 보이고, 뚫는다고 해도 뭐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이 중간에 뭐가 없지, 아무것도. 뭐 이게 전고점 전저점이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그냥 쑥 빠져서 내려올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VGO도 장이 좀 무겁다. 하지만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니까 움직임을 다음 주 첫 움직임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면 될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많이 빠졌죠. 자, 여기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 안쪽에서 여기서 자칫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왜냐면 여기서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올라온 데서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군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기에 있는 레벨들과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거의 도지를 만들었고, 화요일도 마찬가지죠. 화요일도 지지받고 떨어지긴 했었지만, 여기에서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지받았고,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수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오면서 189.77, 188.65 요 두 개의 강한 레벨들까지 다 뚫어냈고, 여기 빨간색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인가요? 이거가 트렌드 라인이군요. 예, 트렌드 라인, 이 빨간색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빨간색 라인마저도 뚫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 상승을 했지만 89.77에 막혀서 저항받고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서 181.68에서 지지받고 이 트렌드 라인까지 보다 더 올라간 상황에서 장이 마감됐는데, 결국은 다시 갭 하락해서 181.68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더 빠지지 않고 다시 회복을 해서 183.13까지 들어온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이면은 이제 쭉 내려오던 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떨어지는 모멘텀이 너무 강합니다, 아직. 그래서 뭐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것도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일단 얘를 라울라이어로 보고 요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 트렌드 라인, 되게 가파른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더 밀려 내려가면 최소한 173.38 뭐 더 나가면은 더 옛날에 있었던, 이거 지워도 이거 되게 강하네요. 여기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너무 가파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존은 아직도 무겁고 뭐 전저점들이 있지만 더 훅 밀려서 내려와서 핑크색, 연두색, 파란색 여기에 걸려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하지만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이 너무 강한, 그래서 일단은 장을 무겁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메타죠. 자, 메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새로 만들어진, 이게 기존에 있었던 메타 앵글, 메타 각도였죠. 하지만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새로운 메타 각도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이제 걸쳐서 훅 빠졌지만 그래도 이 레벨이 남아 있고 다시 걸쳐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요일에 걸치기는 했지만, 월요일에 걸치기는 했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지지받은 상황이었고, 오히려 여기서는 저항 받아서 더 빠져서 내려왔는데 485.96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장이 마감됐고, 그 다음에 또 개파락했죠. 개파락했다가 462.15까지 지지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다 지지받아서 올라갔는데 도지 만들어서, 심지어 금요일에는 이렇게 위쪽에 바늘이 올라간 이게 이 이름이 툼스톤이든가요? 그렇게 만든 그런 상황. 그래서 이거는 도지긴 도지지만 밀려 내려오는 도지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게 살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 그려주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 그려줄 수가 있는데 이거 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그릴 필요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리는 트렌드 라인을 굳이 그린다고 해도 이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브로큰 된 상황이고. 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앵글이 깨진 상황이라서 이제 어떤 앵글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요 선에 지금 다 걸쳐 있어서 만약에 이 선까지 걸쳐 있지 않고 다운으로 컨펌이 되면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들도 더 내려오게 되면은 뭐 지지선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지금 얘하고 얘도 지금 이걸 다른 그룹으로 봐야 되느냐 같은 그룹으로 봐야 되느냐 조금 애매한데,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이랑 이 트렌드 뭐가 잘못됐죠? 요 트렌드 라인이랑 요 트렌드 라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완만한 트렌드 라인도 지금 걸쳐 있지만 다시 위로 올라간 상황이고, 그래서 얘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하늘색에서 꽤 세게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상황이지만 여기서도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서 일단 이 하늘색과 이 파란색 레인지에서 장이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까 그렸었던 이런 트렌드 라인 정도도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 두 개의 레인지 안쪽에서 이 연두색도 같이 움직이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가면 밑으로 내려올 때 8월 5일, 근데 지금 메타가 7월 31일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실적 즈음 해서 이제 여기에서 큰 움직임을 다시 정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레인지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죠. 코스트코는 지난번에 그려놨었던 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딱 맞아 떨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훅 빠져서 내려와가지고 밑에 있는 그 영선까지 닿을 가능성이 있었었죠. 그래서 거의 닿다가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842.58까지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선 다시 지지받아서 올라갈 확률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그랬지만 수요일에 다시 여기서 지지받았고, 뭐 화요일도 여기서 지지받고 수요일도 여기서 지지받았고, 목요일에 굉장히 볼라틸리티는 컸지만 종가가 영선을 뚫고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장중에는 깨고 다시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금요일에도 다시 반등 못하고 결국은 양봉은 만들었지만 이 올라가는 요 트렌드 라인에 지지받고 살짝 양봉 만들면서 이때의 837.5는 위로 올라간 상황.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얘를 레벨로 그리고요. 이 포인트를 지지선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 바로 위에 있는 이 포인트가 지금은 아직 뚫고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올 것이냐, 이것도 다음 주에 뭐 월화 이때쯤에 확정이 되면 그때 여기에서 이 위로 올라가면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고 다시 빠진다면 더 빠져 내려와서 819.50까지 아니면 이 밑에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이제 가려도 되겠죠. 감추고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이 위에 올라갔던 것도 여기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관련된 1.618 선이었으니까 얘도 그려놓고, 뭐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기에는 지금 여기 애매하죠. 그리고 이 포인트도 무슨 레벨로 보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더 그리지 않고 다음 주 무브를 본 다음에 그것을 참고해서 그 트렌드 라인이나 그런 다른 것들을 그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정도도 미드 포인트 비슷하게 해서 의미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파란색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중간에 올라갈 때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게 쭉 빠져서 내려왔고 여기서 그것까지 닿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스트코는 다음 주에 월화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 라인 그리기도 하고 이것도 여기에서 뭐 이렇게 그리는 것도 뭐 큰 의미가 없고, 뭐 이 정도 이게 아마 이게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인 것 같은데, 이 트렌드 라인에서도 지지를 받았죠. 여기 딱 지지 받았죠. 그래서 여기 이 트렌드 라인 아마 지난주에 이걸 안 그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내려오는 움직임 보면서 제가 그린 것 같은데, 요 트렌드 라인을 이 포인트로 잡지 않고 이 포인트로 잡은 것은 얘가 도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도지 움직임으로 위아래에 있는 거는 좀 신뢰하지 않는다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맞아서 이렇게 올라간 걸로 봐야지, 이 포인트는 나중에 필요하면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포인트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트렌드 라인은 이걸로 그렸다는 거, 그리고 그게 지금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이 제가 한국 시간으로는 7시, 8시 이전에 만들지만, 올라가는 건 9시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9시에 올라갈 것이고, 그 9시부터 또 9시간 지난, 저녁 6시에 라이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한 10분, 15분 정도 전에 시작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6시에 딱 정각에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청 들어온 차트 분석 그 자리에서 바로 할 거고요. 지금 미리 볼까 안 볼까 아직 정해놓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미리 봐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림은 그 자리에서 처음 본 상태로 하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트레이드 뷰였나요? 그래서 트레이딩 뷰였나요? 이름이? 제가 쓰면서도 몰라. 하여간 TW 트레이딩 뷰, 이 차트를 이용을 하고, 뭐 잘 안 되면 잘 못 찾거나 뭐 이러면은 investing.com 차트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 뭐 라이브 하기 전에 이 동영상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 그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저는 저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